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장 큰 비극이 되는 순간도 있었죠. 특히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에게 사랑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겨야 했고 때론 사랑하는 이를 멀리 보내야 했어요. 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왕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했고 사랑보다는 정치가 앞섰죠. 특히 후궁을 드리는 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안이었습니다. 신분과 가문,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조의 시대는 특별했습니다. 개혁군주로 알려진 정조는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안고 살았던 임금이기도 했어요. 그의 시대에는 왕실의 위엄과 개인의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776년 젊은 정조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의빈성씨라 불린 그녀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후궁이 되기에는 너무 낮았고 대신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정조는 갈등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한 인간으로서의 사랑 사이에서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윤씨라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겉으로는 정조의 후궁이었지만 실제로는 의빈성씨를 숨기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왕의 진짜 사랑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윤씨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후궁이 아니었고 왕의 곁에 있으면서도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다른 이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의례적인 예를 갖추었고 밤이면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궁중의 화려한 잔치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윤씨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더 많은 관심이나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때로는 스스로를 지워가며 진짜 사랑을 지켰습니다. 조선 궁중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지만 윤씨처럼 특별한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프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의빈성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윤씨의 존재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 필요가 없었지만 동시에 궁중에서의 자신의 자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일상이 다시 흘러가는 듯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빈성씨의 부재는 예상보다 더 큰 공백을 남겼어요. 궁녀들의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밤이면 들리던 거문고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후궁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침묵하던 이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숫빛 문씨 일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어요. 그들은 윤씨의 자리가 공석이 된 지금이 기회라 여겼습니다. 숫빛 문씨는 먼저 대전의 마음을 살폈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레 차를 올리고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하며 은근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전은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그 속내를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3개월이 흐르는 동안 궁중의 권력 구도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숫빛 문씨 세력이 점차 힘을 얻어갔고 이에 맞서 빈박씨 일족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세력의 암투는 은밀하게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의빈성씨를 잃은 상실감도 크지만 궁중의 새로운 갈등이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후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윤씨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처소는 점차 궁녀들의 발길이 끊겼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6달이 지나자 궁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숫빛 문씨의 세력이 확고해졌고 그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정조의 침묵은 계속되었지만 대신들은 이를 묵인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윤씨의 처소에 오랜만에 불빛이 밝게 비쳤어요.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간소한 옷가지와 평소 아끼던 책 몇 권을 챙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스레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의 처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편지에는 짧은 내용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임이 다했으니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뜻이었어요. 정조는 그 편지를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의 갑작스러운 퇴궁은 궁중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파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 궁중은 새로운 질서 속에 빠르게 적응해갔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궁중의 분위기도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숙빈 문 씨의 세력은 더욱 견고해졌고 다른 후궁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폈어요. 정조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 씨가 떠난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비어있는 공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끔 달빛이 밝은 밤이면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궁중의 풍경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궁궐 담장을 넘어오면서 매화 향기가 짙어졌지만 의빈 성 씨의 처소는 여전히 쓸쓸했어요. 누군가 그곳을 찾는 일도 문을 여는 일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궁중의 질서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숙빈 문 씨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빈 성 씨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의빈 성 씨의 처소에서 피 묻은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편지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비밀 수사를 명했습니다. 궁녀들의 증언을 모았고 처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는 숙빈 문 씨의 측근이 몰래 심어놓은 것이었어요. 의빈 성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분노한 정조는 이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숙빈 문 씨 세력과 연결된 대신들의 이름이 하나둘 드러났고 그들의 음모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아침이면 차를 올리고 저녁이면 등불을 켜고 밤이면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의 처소에 한 궁녀가 찾아왔습니다. 숙빈 문 씨의 세력이 그녀마저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그들은 정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의빈 성 씨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음모는 계속되었지만 정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빈 성 씨에 대한 그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궁궐의 음모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었어요. 윤 씨의 묵묵한 충성, 정조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의빈 성 씨의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궁궐도 변했고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진실은 오래도록 궁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의빈 성 씨와 정조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낸 윤 씨의 침묵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궁중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윤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본 궁녀들의 증언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날까지도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왕을 향해 예를 올리고 고요히 궁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죠. 정조는 그 후로도 매일 밤 홀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빈 방이었죠. 한때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 씨가 떠난 후 그 방에는 은은한 향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말이죠. 세월이 흘러 정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품 중에는 낡은 찻잔 하나가 있었어요. 궁녀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것은 윤 씨가 사용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끝까지 그녀의 흔적을 간직했던 거죠. 조선의 역사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은 이도 있었고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이도 있었죠. 하지만 윤 씨처럼 스스로를 지워가며 다른 이의 사랑을 지켜낸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졌어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의빈성 씨와 정조의 사랑을 연구하며 윤 씨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웠죠.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타인의 사랑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그것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오래된 벽화 속에는 아직도 그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의빈성 씨의 숨겨진 사랑, 정조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윤 씨의 고요한 희생까지.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